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고처 2부 가문숙 전문가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처 2부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먼저 또 저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우리 국고처 시청자님들께도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 선정되었습니다. 3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올해의 2025년 베스트 파트너는 이 국고처 2부 시청자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주셨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국고처 2부 7시 시간을 책임지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수익으로, 결과로 보답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고처 2부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리고요. 저희 2부만의 시그니처 상담하고 다음 주에 또 몇 개 종목들, 주도주들을 골라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모닝 리포트에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라스테크 테크놀로지라든지 우주항공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이 급등했던 종목들을 단기로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HL 만도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자를 위한 선물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입니다. 무료로 월요일 날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ARS 02-3490-4504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하시고 나서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와우넷 홈페이지 가문숙 전문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무료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이렇게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무료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매주 7시 가문숙과 함께 야자넥 시간이 있습니다. 야간 자율 넥스트 거래소 종가 매매 시간인데요. 이때에 저희가 종가 매매를 해서 다음날 화요일 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할 때 8시에 또 종가 매수한 종목을 가뿐하게 매도해드리는 그런 전략인데요. 바로 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빠짐없이, 이 또 대한민국 사람들 무료 공짜 좋아하잖아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돈 버는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고처만의 특별한 또 연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연회가 정말 자리가 빼곡하게, 작년보다 더 했었어요. 빼곡하게 서울 강연회를 잘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 부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21일 1시부터 4시 20분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이상로 대표, 김빈재 파트너가 함께 3시 알찬 시간을 꾸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서울에서 멀어서 참석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랫지방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연회 때 이렇게 오시면 제 시간이 특별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해주시는 얘기는 TV보다 실물이 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기준 받아가게 손 좀 한번 잡아보자 하시는, 서울에서도 정말 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어 갖고 또 책도 갖고 오셔서, 제가 책 제 거 있으신 분들은 앞에 사인해 드릴 테니까 부산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강연회 시간에 특별한 게 제 어떤 히스토리나 제가 수익을 냈던 것들, 과거의 문자 내역들,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2026년도 찐 종목들, 찐 시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목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강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저 국고처 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더 손 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시장 한번 돌아볼까요? 전일에 다행히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반도체가 AI 거품론, 마이크론이 또 시간에 급등을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호실적으로 인해서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직결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면요. 먼저 일단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또 일본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부터 30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를 최고치였습니다. 일본의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이탈이 우리가 많이 이제 우려를 했었고 지금 여태까지 계속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이 이유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죠. 그동안 금리가 만약에 저렴했던 일본에서 이 자금들을 해외로 투자가 더 높은 쪽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돈을 빌려왔던 일본의 엔화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전강호약이긴 하지만 상승 음봉이긴 했지만 어때요?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부진했던 반도체 투톱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이 부진했던 마이크론 호실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실적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직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각국의 이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연기금도 그렇고요. 연말에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편입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쉽사리 또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여기서 연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진했던 그림인데요. 바로 그래서 또 배당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나고 나면 기관들은 사실 비중을 더 늘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돼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든지 녹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도 반등을 했고요. AI 버블론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는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말 리밸런싱으로 인한 포지션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수는 4,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했는데 다음 주는 월, 화, 수 3거래일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방송이 열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월, 화만 지나면 국내 증시는 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증시는 오히려 이번 주 증시보다는 더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CPI가 순항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빅테크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였고요. 지난번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CPI에 물론 이제 지난 11월 달 미국의 어떤 그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치를 저점 예상보다 낮은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순항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수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 증시는 5,000포인트 제가 이제 증시 전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1월에도 또 한국경제 와우넷의 증시 대전망이 있을 겁니다. 또 같이 제가 1월 강연에도 참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길을 쓰고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000포인트 내년은 5,000포인트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증시에 호황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리밸런싱에 따르는 수급 부재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 시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같은 경우도 또 더 있죠. 환율이 또 1480 목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은 또
순간적으로 1480을 돌파를 하긴 했었고 그러나 지금 1470 후반에 있습니다. 쉽사리 환율이 조정을 받고는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식상해진 그런 어떤 이슈이고요. 1480을 돌파한다든지 또 1500 정도를 돌파한다라면 그때는 또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내년에는 환율이 상반기에도 이런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환율에 대한 흐름들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IPO를 앞두고 테마주들의 이슈가 급등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뉴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주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 테슬라의 주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서 주도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스페이스 X 관련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제가 수요일 날 넥스트 거래소에서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종가 종목으로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도 2연상까지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LK 삼양 같은 종목들도 반기 제노코라든지 오미주에서 최근 요즘 데일리 모닝 리포트에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요 데일리 모닝 리포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게 이번 한 주간 우선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주, 품절주, 개별주, 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우선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은 없고 정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오히려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니까 혹여라도 개인 투자자분들 우선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또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12월 20 지금 공개 방송이 열려 있습니다. 미리 좀 들어오셔서 국고처 방송 보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섹터별로 전략을 드리면서 로봇이 조정 이후에 금요일 날 좀 반등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도 알테오진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고 또 반도체는 미국 증시에서 올랐는데 어떨까? 또 2차 전지가 좀 큰 조정을 받았었죠. 섹터별로 간략하게 대응 전략 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탑인 종목일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가쁘게 지난주 시황하고 쭉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요, 이 캐스터도 없이 쭉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55분 동안을 저만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기는 한데 저는 좋습니다. 저만 이렇게 비춰주니까. 자, 이 시간 AS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가장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32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그닥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반등을 보이고 나서 32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셔서 제가 요거는 조금 더 갖고 계시면 수익을 챙길 수는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박스권 상단이 딱 매수하신 가격대 33만 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지난 한 주간 제대로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지금은 그냥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는
33만 5천 원대. 물론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만 너무 지루하죠. 그리고 50%나 되기 때문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33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비중을 좀 확 줄이세요. 10% 정도만 남겨놓고 비중을 줄이시고요. 다른 물량은 차라리 2차전지 쪽을 보신다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으로 분산을 하시고 계좌에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또 로봇 이런 종목들로 조금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TXR 로보틱스였습니다. 지난주에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후에 이 종목은 14,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비중을 좀 줄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요일 날 반등이 이어졌었고 그 다음 날도 별로 그렇게 금요일 날 이후에는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 화요일 제 차트에서 보시면 제 차트 잠깐 한번 비춰주시면요.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날이 매도를 좀 하시는 그런 날이었는데 현재 구간도 수익 중이긴 합니다. 요 종목은 일단 쿠팡 배달, 물류 로봇이라는 말씀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 로봇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 날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종가상으로 14,800원을 이탈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종가상으로입니다. 드리고요. 반등이 나올 때에는 이번에는 다시 17,000원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유튜브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사실 47만 2천 원 정도 구간이었었고 손절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금요일 날 우리 VIP님들께 자금력이 좀 있으시고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좀 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도 다진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독일에서의 키투르다이 금지, 판매 금지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조금 식상해져 가고 있는,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최근 또 제약 바이오, 코스닥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라는 전략 드리고요. 다만 비중이 많습니다. 47만 2천 원의 비중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을 때 49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그냥 쭉 갖고 가시면서 중장기 투자로 55만 원, 56만 원 또 그걸 돌파해 준다라면 그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이 온코닉 테라뷰틱스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저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6,5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월요일 날도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25,000원을 찍고 밀렸습니다. 25%의 비중인데 제가 그때 목표가를 세워드릴 때 21,000원 정도 언저리 그 사이 정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 구간을 돌파한다면 전고점까지 보시라고 했는데요. 일단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이라면 21,000원 정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구간을 돌파한다라면 22,000원까지 보시고 돌파를 못한다라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고요. 아래로는 17,000원을 이탈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